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시험이 끝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을 보았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실수도 하고 또 그랬겠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랬겠죠. 제가 뭐 진짜 늘 하는 얘기지만 아까운 부분도 있고 또 왜 이랬나 싶은 부분도 있고 자책도 되겠지만 수능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9월 모의평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6월 모의평가까지 함께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총평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9월 모의평가랑 6월 모의평가 각각 출제 포인트들 비교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널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마지막 정리할 때는 9월 모의평가 문제랑 6월 모의평가 문제 함께 보면서 수능을 예측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튼 애쓰셨고요. 한 문제 한 문제 정성 들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해서 시험 봤던 그 순간만큼이나 열정을 다해서 1번 문제부터 해설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틀리면 너무 아깝지, 그치? 네. 근데 모의평가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지. 물론 아쉬운 것이 있겠지만 수능에선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특징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 오일을 개발했어요. 특수 오일을 개발한 건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사회문화현상 되겠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모기를 확대해 보면요. 다리에 미세한 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것은 이 미세한 털이 물을 튕겨내기 때문이래요. 인간의 의도, 의지랑 관계없는 거지. 그쵸? 따라서 자연현상, 니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 오일은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해서 이 젖은 피부에도 막 앉게 털이 있으니까 모기가 앉았던 건데 그걸 못하게 해서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된 거야? 특수 오일이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한다. 이 오일이 차단하는 거지. 따라서 자연현상이고요. 차단하기 위해서 오일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사회문화현상이 되지만 디귿은 자연현상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고, 앞으로 이 오일은요, 댕기열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도 어때?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환경이 되면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연현상 되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 하나, 자연현상 3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야. 따라서 필연성 아니죠? 그렇죠? 확률, 개연이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에요. 그래서 뭐지? 확실하고 필연적인 거지. 사실은 여기서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구분하면 이 문제는 끝난 거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디귿은 가치함수적이다. 자연현상이잖아요. 몰가치성이다 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리을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성이 공존한다 라고 했는데 리을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입니다. 따라서 어때요? 보편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기억은 뭐야? 사회문화현상이죠.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나타나지만 예외가 존재하죠. 그래서 불분명하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100% 출제되는 것이고 6월에 이어서 9월 모의평가 역시 굉장히 짧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정말. 이거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았냐면 사회를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요.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일 유일한 방도는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이게 사회계약설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더 읽어볼게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좀 더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계약설이야. 자, 공동체 뭐냐면 사회를 만들었어. 사회를 계약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회는 무엇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재산, 개인의 안전, 평화,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얘가 뭐야?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인 강조하는 거야. 개인 강조하는 거. 개인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 사회는 이름뿐 개인 강조하는 거. 그래서 얘를 뭐냐면 이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 명목론, 사회는 이름뿐 사회 명목론에 관련된
이론이 뭐냐면 사회계약설이잖아. 사회계약서를 제가 정치와 법 하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딱 보자마자 알았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거 맞았습니다. 자, 사회를 구성원들이 똑똑한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합의를 통해서 만든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뭐야?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얘가 수단이다. 라고 해서 이 개인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반대로 막 공동체를 결성한다, 뭐 자연적 자유를 포기한다, 막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있었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공동체, 국가, 사회 경제화법 설명하는 셈이 되네요. 아무튼 개인 강조하는,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얘만 찾으면 선지는 쉬운 거죠. 1번 문제, 2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6월부터 보여주는 표 문제뿐만 아니라 개념도 까다롭게 낼 거야 라고 하는 거. 표 문제는 약간 쉽게, 개념을 약간 까다롭게 함정을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도를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았고 당연히 쉬웠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틀렸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했잖아. 틀려도 지금은 돼. 지금은.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강조하고 있는 이론이야. 사회 명목론이야.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 갖는다. 그럼 이건 사회 강조하는 거니까 아니고요. 개인이 옳다고 믿으니까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 믿으니까 존재한다. 이건 맞죠.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유성, 이거는 사회 구조, 사회 영향력을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맞죠. 그쵸? 사회의 속성을 설명할 때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 되돌려서 설명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설명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자, 사회 명목론은 뭐지? 사회는 이름뿐. 그럼 사회는 뭐야? 개인의 합. 따라서 사회 설명할 때 개인으로 되돌려서 설명해도 된다는 거야. 개인의 합일 뿐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약간씩 함정들이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 뭐 묻는지부터 파악하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지 얼른 봐봐. 성취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뭐 역할 갈등, 사회와 지위 역할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공무원이 된 갑은 악성 민원인들 그리고 낮은 보수 때문에 이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직장생활 계속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면 맨날 뭐 물어봐요?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물어볼 거야. 그러던 중 취미생활을 담은 개인 방송 채널, 너튜브 같은 거 했나 봐. 이게 유명해지자 지자체에서 너 이렇게 뭐 영상 찍어서 이런 것도 잘해? 홍보팀으로 발령을 받은 거죠. 갑은 더 나은 방송 제작을 위해서 촬영과 편집 방법을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갑의 배우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식 요리사인 을은 배우자 한식 요리사예요.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퓨전 한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전부터 전통 음식을 알리는 방송의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되게 바쁜 거야. 갑이 육아에 지쳐서 방송 출연을 반대하자. 이제 을이 고민입니다. 방송을 계속해야 할지 육아에 전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뭐 물어보겠어?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물어보겠죠. 자, 여러분 둘 중에서 어떤 게 역할 갈등이야? 그렇지, 시옷이 역할 갈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역할 갈등은 뭐야?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이 충돌하는 거지. 여기 봐. 방송 출연자로서 방송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부모로서 육아를 해야 되는 거,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얘는 역할 갈등이 맞아. 하지만 그만둬 말어. 이거 고민하는 거 어떤 지위에 따른 역할이 충돌하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좋아요. 1번 해봅니다. 이게 지위야? 악성 민원인이 지위야?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야? 그렇지,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틀렸습니다. 성취지위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채식주의자, 진보주의자, 뭐 보수주의 뭐 이런 거 나왔었어요. 지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디귿은 여기 디귿 발령을 받았는데 이건 공무원으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지자체 홍보팀으로 발령받은 게 공무원으로서 얘가 뭘 잘해서야? 개인 생활을 담은 개인 방송을 따로 하고 있었다잖아. 네, 그래서
상관이 없고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이러면 여러분 이게 역할 행동이에요? 역할 행동은 뭐지?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걸 실제 수행하는 거야. 수행하는 거. 근데 여기는 전통 음식과 전통의 보존과 현대화를 이렇게 절충시키는 것이 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아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시옷이 역할 갈등이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은 제4회화, 갑의 사회 변화, 지위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내용들을 학습하는 것, 예, 그런데 비읍 한번 볼까요?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이게 얘기사회화야? 얘 이미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사회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4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생의 교우관계와 자아 존중감 연구에 이제 4가지 자료 수집 방법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연구자 을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요거지.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A를 해볼 수 있겠다. 뭘까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집단. 그래서 나타난 거잖아. 부족 연구할 때. 그렇지. 참여관찰법 되네요. 그래서 A가 참여관찰법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네, 아동들이 우리를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되겠어요. 아동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아서 B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글을 읽어야만 하고, 그래서 이 설문지를 줬을 때는 문맹자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던 한계점 배웠잖아. 따라서 B가 질문지법이야. 아래도 읽어보면 그래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가 질문지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면 C를 활용한 양적 분석도 가능하겠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가 면접법이랑 문헌연구법인데 양적 분석이 가능한 건 둘 중에서 뭘까? 그렇지. 문헌연구법이죠. 문헌이라고 할 때는요. 이때 문헌은 질적 자료 수집에도 사용되고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C 할 수 있고 D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몇 명의 아동들에게라도 D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럼 주관적인 그래서 D가 면접법이구나. 그래서 C 문헌연구법이라는 거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간 이게 답을 골라도 되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는 거야. 물론 맞췄겠지. 해볼게. A와 달리 B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뭐예요? 참여관찰법입니다. B는 질문지법이지. 질문지법은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맞아?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했잖아. 질문지법.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제일 먼저 썼던 내용이잖아.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 뭐야? 미리 사전에 딱 정해진 설문지. 같은 내용, 같은 형식, 같은 순서. 그게 구조화 표준화된 같은 형식으로. 이거. 대표적으로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렇게 썼어. 그런데 구조화된 막 도구를 사용한다. 이러니까 이게 맞나? 무슨 도구지? 막 이렇게 약간의 함정. 1번이 정답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 비해서 A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게 뭐지? 그렇지. C가 그렇죠. 문헌연구법이 그렇잖아. 조선시대도 할 수 있고 북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반대로 써서 틀렸고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한 건 뭐야? 내면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내려면 면접법입니다. 따라서 D는 이라고 해야 됩니다. 반대로 썼으니까 역시 틀렸고요. B와 C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는 뭐냐면 질문지법이야. 질문지법.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문헌연구법입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죠. 예. 여러분 질문지법을 통해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너 학교생활 만족 정도 어때? 질문지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 그렇죠? 또 문헌 연구를 통해서 문헌 연구, 기존의 통계 자료나 또는 어떤 질적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가출 청소년의 심리와 관련된 문헌을 봤어. 그러면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세계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잖아. 네. 따라서 주관적 인식 파악할 수 둘 다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 되는 거야. 만만치 않다. 미세하게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얘는 엄청 많이 나온 거야. 얘는 엄청 많이 나왔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뭐하고 뭐의 공통점?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이잖아.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로서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C와 D네요. C와 D네. 얘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쵸? C는. 그 다음에 D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지. 따라서 이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고르는 거죠. 그래서 어쩐지 개념 문제 우리가 다 아는 거였는데도 그냥 이렇게 술술 넘어가지는 않는 느낌? 자, 다음도 5번도 역시 여러분 함정에 빠져서 답을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이 선지는 1번 선지가 니은, 1번이 니은, 디귿, 기역니은, 디귿, 기역니은, 디귿 이렇게 선지가 3개 있는데 3개 다 답이거나 그 중에 하나이거나 이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잘못 골랐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함정이 많아.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갑은 A국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관계망이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이야.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독립변인이야, 독립변인. 그렇지? 원인이 되는 변인. 얘가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문화소비에. 그래서 얘가 뭐예요? 종속변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관계망, 문화소비 이런 거 굉장히 추상적이네. 그래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화소비에 대한 이 사회관계망을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본 거예요. 갑은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설문조사의 대상이 됐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표본이 되는 거지. 그치? 표본이 됩니다. 문화소비는 지난 1년간 공연 전시를 관람한 횟수. 얘가 뭐예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거지. 종속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했네. 그리고 가족관계망은 이 사회관계망을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으로 나눴는데 가족관계망은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 지인관계망은 평소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의 수, 단체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의 수. 여러분 얘가 뭐예요? 그렇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뭐야?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뭐야? 이거 되게 사회관계망, 문화소비 이런 것들 추상적이란 말이야. 추상적인 걸 수치화, 구체화 시켰습니다. 수치화. 얘를 개념의 횟수, 수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지.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는 어떠냐면 문화소비와 사회관계망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관계가 나타났대요. 다시 말하면 사회관계망 이런 수가 많을수록 문화소비를 많이 하더라. 여기 공연 관람 이런 걸 많이 하더라. 그래서 유의미한 정의관계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문화소비와 단체관계망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관계가 나타나지 이 문화소비와 단체관계망 사이에서는 이 문화소비와 사회관계망 중에서도 3개가 있었잖아요. 여기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의관계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런데 문화소비와 가족관계망, 그 다음에 문화소비와 지인관계망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요거 가지고 문제로 냈지. 그치? 요거 가지고 마지막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기억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된다. 이거 맞다고 고른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조작적 정의 뭐라고요? 그렇지. 추상적인 걸 구체화, 수치화 시켜야 됩니다. 사회관계망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역을 나눌 수 있어 정도만 한 것이지 조작적 정의까지 안 나갔어. 바로 여기 내용이지. 여기. 따라서 조작적 정의 아닙니다. 틀린 거야. 맞았다고 하는 학생 있을 거야. 그리고 정답으로도 골라지게 기억 니은도 있거든. 니은 표본 맞죠? 그래서 니은 당연히 맞고요.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로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인척의 수가 많을수록 공연 전시의 관람 횟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자, 여기 유의미한 정의관계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단체관계만과 문화소비야만 정의관계, 다른 거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지. 자, 여기서 수가 많을수록 적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게 음해관계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가 많아도 변화가 없다던가, 그 다음에 지인관계망이 떨어져도 변화가 없다던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둘 간에 음의 관계다, 역의 관계다 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죠. 그렇죠? 이 문제는 어려웠던 것이 니은 하나가 정답인데 기역 니은도 고를 수가 있고 기역 니은 디귿도 고를 수가 있었어. 예. 그래서 조금 아는데 실수한 것 같은 느낌. 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냐면 니은 해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그래도 얘는 쉽지. 그치? 얘는 쉬웠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 예,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관점 뭐예요? 갑병 3명.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얘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뭐 연계 문제이기도 한데 연계를 떠나서 그냥 얘는 기본 문제야.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계층적 지위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여기 나왔잖아. 불공정한 계층 구조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분배하는 건 불공정한 분배 구조 때문이래. 예, 사회 불평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돼요? 그렇지, 갈등론이지. 갈등론. 갈등 하시면 되고, 아닙니다. 계층적 지위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분배된다 라고 보는 거. 그리고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 전체가 합의했거든. 이게 뭐예요? 기능론 되겠습니다. 아니야, 계층적 지위는 개인의 출신이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요. 그리고 말투나 옷차림에 신경 쓰면서 자신의 계층을 인식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 속에서지. 그치? 상징적 상호작용론 되겠습니다. 상상. 이렇게 쓸게요. 1번, 갑의 관점은 갈등론이야.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 이거 어디서야? 그렇지, 기능론에서지. 기능론은 뭐예요? 사회적 희소가치. 가치 있는 게 희소해. 그럼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그래서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건 을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1단원 문제이긴 하지만 자, 요런 선지를 보면 4단원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같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문화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기본 주제. 두 번째 볼게요. 을의 관점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하죠. 둘 다 뭐야? 얘네 둘 거시적이잖아. 이걸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관점. 정답은 2번입니다. 쉽게 찾아지고. 병의 관점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봐? 아니지. 갑의 관점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갑 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지배 집단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선지적.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이거 수특에서 어떻게 나왔어? 양립할 수 없다. 이게 뭐야?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이익이 나란히 설 수 없다는 거야. 누구는 많아, 누구는 적어, 불평등. 이거 누구냐면 갑의 관점입니다. 갑의 관점. 갈등론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건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선지. 어디? 그렇지. 기능론이.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다비한 기준에 따라서 이 희소가치가 분배되는 거야. 사회 불평등은 불가피해. 어쩐지 이미 얻은 것들이 많은 층에서 우리 능력과 노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정당화하는 것 같지 않아? 네, 그래서 을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껏 보면서 반드시 안 틀려야 되는 만만한 문제는 지금 6번 문제 하나였어. 7번 문제도 여러분 조금 다른 형식으로 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개념이 진짜 명확해야 돼. 낯선 국가를 여행하다가 차별을 당하면 그곳에서 만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 내 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느끼지 못했던 이러한 집단의식이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이렇게 집단 내부의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거나 차별하기도 한다는 거야. 한편 이 집단의식은 사회 구성원의 결합의지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 유지되는 집단이 있고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를 하고요. 하지만 수단적 접촉을 통해서 유지되는 그런 집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배우지 않았어? 접촉 방식에 따라서지. 그치? 그래서 친밀한 접촉.
그 접촉 자체가 목적인 거. 1차 집단적 성격을 갖는, 예를 들면 가족과 같은 경우죠. 그렇죠? 이러한 일반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유지되는 가족과 같은 구성원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 그러나 하지만 수단적 접촉을 하는, 그치, 2차 집단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가 돼? 회사 이런 데야. 관계가 형식적이고 그렇지 일시적인 거죠. 그렇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은 이런 집단 의식은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이 불일치할 때 강화돼? 여러분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대학에 갔는데 여러분 그 대학보다 다른 대학을 가고 싶어. 중거 집단이 달라. 기준과 판단이 되는 집단이 달라요. 그때 그래, 우리 집단의 의식이 강화되겠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니은이 발생할 때 발생하는 원인은 외 집단에 대한 동질감 때문이겠어요? 적대감, 차별 외에 이질감, 적대감을 느낄 때죠. 동질감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디귿은 1차 집단, 그리고 리을은 2차 집단. 이렇게 구분하는, 그렇지, 기준이 되었지. 여기 설명을 다 해주었습니다. 친밀한 접촉, 수단적 접촉이라고. 그래서 얘가 무엇인지를 바로 여기서 친밀한, 수단적 접촉. 이걸 다 말해주었어.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근데 기존에 나왔던 형식이 아닌 거지. 1번, 2번도 사실은 쉬운 선지인데도 낯선 거야. 그 다음에 리을의 사례로 리을의 사례, 요 집단, 가족과 같은 경우입니다. 1차 집단. 시민단체 이익집단은 아니죠. 그쵸? 미음, 여기 회사. 수단적 접촉이야. 수단적 접촉이 뭐야? 다른 미션이 있어서 만나는 거거든.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됩니다.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문제 나온 게 지금 올해 6월부터의 특징입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세계화의 문제점, 이렇게 나왔어요. 세계화의 문제점. 이건 진짜 언어 영역 문제인 거지. 언어 영역 문제야. 세계화의 문제점이고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핵심이 되는 주제를 잘 파악하면 되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바이러스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것은 병원체나 숙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이, 다국적 기업들의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이 더욱 확대되어서 완충제 역할을 하던 산림이 파괴된 거야. 그래서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곧장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삼게 된 것이 핵심이 되었다는 거죠. 원인이 뭐예요? 다국적 기업들의 이런 이윤 추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바이러스 감염이 국지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인, 그렇지, 우리 코로나19를 보면 알잖아.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거죠. 세계화, 전 지구적. 세계화, 국경의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상호 의존성이 증가된 거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야. 바이러스를 더 멀리, 더 신속하게 실어 나르는데 결정적인 근데 기여를 한 것이 뭐냐면 대륙간 항공망, 그 다음에 이로 인한 교류의 증대. 오늘날 이 기업은요, 어느 한 나라의 생산, 유통,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전 세계를, 그렇지, 판매처로 두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더 확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제 파악이 되지? 그치? 이 내용 쓰라는 거야. 국제 분업으로 인해서 국가 간 빈부격차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야? 아니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했지. 맞는데 여기 내용 아닙니다. 국가 간의 교류 증대로 인해서 자율성이 약화돼. 맞아, 문제점인데 여기 내용 아니란 말이야.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서 국가 간 갈등 심화되는데 여기 내용 아니지. 뭐야? 자본의 이익 추구. 그렇지, 다국적 기업의 이런 이윤 추구 활동 때문에 지역 문제가 어때요? 전 지구적,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대로 나온 거잖아. 정답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볼게요. 제가 6월에도 얘 강조했었는데 6월에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이렇게 점수 계산하는 문제가 났었어요. A가 뭐인 경우, B가 뭐인 경우, 경우의 수 따져서 우리 확통? 뭐 이런 거 푸는 거 아니잖아. 방법을 찾아야 돼. 자꾸 풀다 보면 제가 방법이 보인다. 빨리 풀 수 있다. 라고 말씀. 빨리 푸는 거 핵심은 자꾸 풀어보는 거야. 비슷한 유형을. 얘도 만만치 않은 문제란 말이야. 안 풀어봤으면. 일탈이론 A, D입니다. 그래서 4가지 나와 있어요. 드르켐의 아노미론, 그 다음에 머튼의 아노미론, 낙인이론, 차별교제이론입니다. 자, 갑을 병이 있고요. 2점, 없고 3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A는 뭐 물어보냐면 A가 일탈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다시 말하면 A가 차별 교제 이론이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차별 교제 이론이야? 예인 경우 아닌 경우 어떻게 답인지 모르지? 그치? 두 번째 보겠습니다. B와 달리 C는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 낙인 찍혀서 나 원래 이러는데 뭐 하고 2차적 일탈을 하게 되죠. 저 낙인 이론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C가 낙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달리 D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그래서 D가 아노민데 누구의 아노미너? 머튼 아노미냐? 머튼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B, D와 달리 A와 C는 모두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거 뭐가 돼요? 그렇지.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의 공통점이잖아. 따라서 A가 C가 각각 차별 교제 이론이랑 낙인 이론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힌트를 찾아야 돼? 여기 A가 차별 교제 이론이냐? 물어봤어. C가 낙인 이론이냐? 물어봤어. 여기서 A와 C가 차별이냐 낙인 이론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 놓고 가장 점수가 높은 걸 토대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얘했고요. 여기도 얘했고 여기도 얘했어. 자, 여러분 생각해봐. 차별 교제 이론이 만약에 A가 아니야. 그럼 여기 틀리지. 그치? 만약에 차별 교제 이론이 그럼 여기도 틀려져 버려. 얘 3점인데. 그렇지? 만약에 AC가 반대로 C가 차별 교제 이론이고 A가 낙인 이론이야. 얘만 맞았어. 얘네 둘이 틀리면. 이것도 말이 안 되지. 3점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얘가 3점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 돼.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 얘가 3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결정이 되었단 말이야. A가 뭐야? 차별 교제 이론이다. C가 낙인 이론이다. 그쵸? 그 다음에 D가 머튼의 아노미론은 아니다. 그러면 뒤르켐의 아노미론이고 얘가 B구나. 이렇게 찾아진 겁니다. 그래놓고 얘네 점수 계산해보자는 거지. 점수 계산해보자. 얘가 맞았어. 그럼 얘 맞았고요. 얘가 맞았으니까 아니요 틀렸죠. 얘가 틀렸으니까 아니요가 맞았네요. 얘니까 얘 아니요 틀렸네요. 그래서 2점 딱 맞아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거 맞다는 거야. 확인했어. 그래서 이렇게 얘부터 확인하고 썼어야 되는데 확인했어. 끝났어. 자, 그럼 얘 이제 점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정답이니까 아니요 틀렸고요. 여기 아니요 얘 틀렸죠. 그럼 얘 하나 맞았네. 그치? 1점 되겠습니다. 네. 찾아볼까요? 정답 몇 번이야? 기억은 1점이다. 1번 정답입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네. A의 사례로 비행 청소년의 부정적인 평판으로 인해서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거. 평판, 이게 뭐야? 낙인이야. 그래서 2차적 일탈, 습관화된 일탈을 한다. 2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낙인 이론 얘기입니다. 낙인 이론 C지? 그치? 그래서 틀렸어. 두 번째 갈게요. B의 사례로 경찰의 치안과 공권력이 모두 무너진 거야. 이게 뭐가 무너진 거야? 규범이 무너진 거야. 무규범 때문에 일탈이 벌어진다. 뒤르켐의 아노미론입니다. 따라서 D의 사례로 라고 해야지 맞죠? 네, 틀렸어요. 그 다음에 프로야구 만년 후보 선수가 주전 선수가 되고 싶어서 문화적 목표지. 잘못된 수단을 썼어. 이게 바로 목표 수단 불일치라고 하는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따라서 B의 사례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상습적인 불법 도박을 하는 친구에게서 배웠어. 그래서 얘 했어. 뭐야? 차별 교제 이론. A라고 해야 되죠? 그쵸?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6월, 9월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회 계층 구조 문제는 이렇게 내겠다라고 하는 거 6월하고 9월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준비하면 돼요. 자료는 연령이 50세인 갑병의 사회 이동과 그들이 속한 국가의 현재 계층 비율을 조사한 것인데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에 하나이고요. 다른 계층은 존재하지 않고요. 세대 간 이동은 뭐냐면 부모의 계층과 현재 요걸로 세대 간 이동 따져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 한 사람의 일생 내에서 이동은 20년 전 자신의 계층과 현재 이게 세대 내 이동 파악해 보겠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이 속한 국가, 을이 속한 국가, 병이 속한 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뭐예요?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다. 그래서 상중하 다 정해진 거지. 그렇지? 따라서 이 A가 뭐가 되는 거야? 중, 얘가 하, 얘가 상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 속한 데는 여기 피라미드요. 을은요? 을은 뭐겠어요? 자, 뭐가 제일 많어? 중이 가장 많죠. 중이 가장 많으면 다이아몬드요. 병은요? 병은요? 뭐가 제일? 중이 가장 적어. 그치? 상보다도 중이 적어. 중이 가장 적으면 이렇게 양극화된 모래시계형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4번하고 5번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속한 국가는 갑이 속한 국가에 비해서 양극화야. 이거 중증이 가장 많은데? 들렸죠? 그렇죠? 병이 속한 국가는 을이 속한 국가에 비해서 사회통합에 유리해요? 막 양극화되어 있는데? 그렇죠? 틀렸습니다. 4번하고 5번 선지 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가서 A는 중이고 B는 하고 C는 상이고 여기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중이고 A는 중. 그 다음에 B가 하고 맞죠? B가 하. 그 다음에 얘가 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동했는지 볼게요. 세대간 이동, 갑. 세대간 이동 어떻게 됐어요? 부모는 상인데 하로? 그렇지. 세대간 여기다 쓸게. 하강 이동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중인데 상으로 뭐 했어요? 상승 이동했네. 그 다음에 한대 중으로 뭐 했지? 상승 이동했어. 자, 여기다 세대 간 이동 이렇게 썼어요? 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인데 하로 어떻게 됐어? 떨어졌지. 그치? 하강. 세대 내 하강 이동했다. 이 색깔로 쓰면 안 되겠다. 노란색으로 해놨으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세대 내 하강 이동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한대 상으로 어떻게 했어? 올라갔어. 상승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상에서 중으로 하강 이동했다. 다 끝났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뭐냐면 갑과 달리 을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했다. 세대 간 상승 이동인데 여기 세대 간 상승 이동. 틀렸죠? 두 번째, 을과 병에게는 모두 계층 대물림이 이어졌어요? 아니야. 세대 간 상승, 세대 간 상승 했어요. 네, 틀렸습니다. 갑과 을 모두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그렇지, 다 알지. 세대 간 하강 이동, 세대 내 하강 이동, 세대 간 상승 이동, 세대 내 상승. 다 했어.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그렇죠?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오히려 이런 문제는 괜찮지. 그렇죠?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쉬운데 문제 형식이 변했어. 쉬운 거 완전 쉽게 줬죠. 이거 틀린 학생들 없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 뭐 묻는지 모르니까 얼른 무엇을 묻는지부터 파악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래 비교하고 평가하고 뭐 그다음에 동경심의 대상 더 한번 가볼까요? 뭐 자문화보다 타문화가 우수하다. 눈으로 쑥 훑어봐도 아 문화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약속 없이 집에 손님이 올 경우에 식사를 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같이 놀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면 친구만 혼자 방에 남겨두고 자기네 가족끼리 식사를 한다는 거야. 우리 상식으로는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A국의 식사 문화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국에서는 자기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야. 이런 문화가 우리와 달라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 뭐지? 평가하면 안 돼. 우열, 평가하지 마. 평가하지 마.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치, 문화 상대주의. 그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진술이 진행되면 됩니다. 완전 쉬운 거지. 이건 통합사회 문제로 나와도 되겠다. 1번. 비교하며 평가하지 말라고 했어요. 틀렸어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해 라는 얘기 없죠. 동경심을 가지고 받아들여 없습니다. 타문화보다 자문화가 우수하다는 태도로 판단해야 돼.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그 사회 입장에서. 그게 상대주의잖아. 정답 5번 고르시면 됩니다. 1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 글에서 사회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그렇지, 방향을 바라보는, 사회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이론이야. 이 문제도 역시 어때요? 이것도 틀려서는 안 되는, 뭔가 함정도 없어요. 뭐와 뭐? 그렇지, 진화론 아니면 순환론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명조의 시작은 고요한 겨울날 같았다는 거야. 왕조의 전반기는 질서와 안정 그 자체, 질서 안정.
그 자체. 근데 왕조의 겨울은 얼마 후 시끌벅적한 봄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소박한 농경사의 안정성은 투기적 상업이 자리를 빼앗겼다. 예, 그래서 이 소박한 이 농경사의 안정성이 상업에 따라서 시끌벅적해져 뭔가 복잡해졌다는 거야. 여름에 접어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무너져 내렸대. 농경사의 토대가 무너져 내렸고, 가을에는 은혜 유익과 상품 경제의 발달로 부자 대 빈자, 상인 대 농인, 이윤 대 도덕이 대립하면서 참혹함이 더욱 심해졌다. 자,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안정기였다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조가 다시 등장하면서 질서를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이거지, 뭐지? 그렇지? 흥했다가 쇠했다가 다시 갔다가.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요? 순환론 되겠습니다. 공부한 학생들 중에 얘는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 1번 기억. 퇴보와 멸망을 설명하죠. 그렇죠? 참혹한 상태까지 변했습니다. 틀렸고요. 단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흥망성쇠를 어떻게 긴 역사 속에서 본 거야. 어떤 왕조의 시작부터, 명조의 시작부터 쭉 보다가 새로운 왕조의 등장. 긴 역사 속에서. 따라서 단기적인 사회운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건 얘 뭐지? 진화론입니다. 왜? 이 진화, 진보 발전한 곳이 어디야? 서구야. 그래서 서구가 갔던 그 길 그대로 따라가면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게 되죠. 그 다음에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인 대응이 그렇지 곤란합니다. 미래의 변동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떨어질지 이렇게 올라갈지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시각이 있거든. 운명론적이야. 어차피 이렇게 흥망성쇠에 쇠퇴하게 되어 있어. 다시 올라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해서 역동적인 대응, 역동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에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도 좀 새로운 형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뭐 묻는지 모르면 얼른 선지를 가거나 또 보시면 평화운동, 반전운동, 사회운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운동. 사회운동과 관련된 것이구나. 그치, 5단원에서 사회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반문화, 하위문화 이것도 나왔네. 그래서 하위문화, 반문화, 주류문화하고 사회운동 섞어서 낸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그들의 운동을 이끈 감정은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과 도덕적 분노였다.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담겨 있어.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 집회에서는 형제와 연대 언어가 넘쳐 흘렀다. 자, 얘 뭐예요? 주류 사회에 저항하는 성격 가지고 있어. 반문화지. 그치? 반문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료 여성들을 대하는 남성들의 차별적인 태도는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 차별적인 태도가 전반적으로 있었던 거야. 다르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운동을 하는데도. 회의에서 이들은 여성의 발언권을 제약했고 여성의 논의를 주도하려 할 때면 종종 야유를 퍼부었어. 남성들은 주류 사회의 반기를 들었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평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반전이라고 해서 반기를 들었지만 남성 우월주의 문화, 이 문화는 어때요? 전반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야. 따라서 니은은 뭐가 돼? 전반적인 분위기, 주류 문화였다는 거지. 그쵸? 예. 여성들은 초기에는 이러한 차별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자 소수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요. 이 목소리가 거대한 물결로 이어져서 반전운동을 넘어서, 이게 반전운동을 넘어서서 여성운동으로 발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다. 틀렸지? 왜? 모든 반문화는 어디에 속하니까? 하위문화에 속하니까. 하위문화의 유형이잖아. 그렇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니은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그렇지. 미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예, 그렇죠. 그래서 주류문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이런 반전운동이에요. 반전운동은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야? 뭔가 보수적인 막 이런 거야? 아니지. 지금 현재 이 전쟁에 반대하는 성격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회 질서 유지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리을은 여성운동,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양성평등 이런 거 주장해요. 이거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혁하는 개혁적 성격 가지고 있죠. 따라서 니은, 리을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A하고 D는 각각 A에서 D는 공유성, 변동성, 축적성, 학습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성. 여기까지 이렇게 써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교사가 지난 시간에 문화의 속성 A, B에 대한 발표를 지난 시간에 했어. A, B는 지난 시간에 발표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나머지 3개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자, 그러면 5개 모두 뭐야? 학공, 전축변. 그치? 전체성. 하나 더 있네. 전체성. 아무튼 A에서 D는 전체성은 여기 A에 D 사이에 안 들어가는 거지. 네, 아무튼 이렇게 5개. 그래서 다르게 한 가지씩 선택해서 해당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발표해 보세요 라고 해서 갑을병이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평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먼저 항상 이런 문제에서 을병은 해당 속성에 대한 사례를 잘 조사를 했고요. 갑이 발표한, 그래서 을병은 잘했어. 을병은 잘했다. 네, 동그라미 쳐줄게요. 잘했고, 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갑이 발표한 사례는 정이 발표했던 A가 부각된 사례이므로 다음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속성을 잘 부각하도록 다시 발표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발표한 사례는 정이 발표한 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이. 지난 시간에 했던 A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전화가 길거리에 많았지만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거. 여러분 이거 뭐예요? 변동한 거지, 그치? 이거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고 바로 이 변동성의 사례를 얘가 했어. 얘는 뭐냐면 정이 발표했던 A. 그래서 A가 변동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정이 발표했었구나. 그냥 이것도 써주지 뭐. 예, 정이 발표했었구나. 그럼 갑은 뭐를? 전체성. 과거에는 이걸 전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 즉 갑은 전체성과 관련된 걸 설명해야 되는데 다른 사례를 잘못한 거지. 그치? 전체성 카드를 받아놓고 속성을 받아놓고 다른 정의한 변동성을 설명한 거죠. 너무 분석했나? 여러분 금방 할 텐데. 두 번째, 과거와 현재의 국어사전을 비교했을 때 원래 단어의 새로운 의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가 주어진 거죠. 추가되어서 풍부해진다. 이건 뭐지? 축적성이야. 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C가 축적성이구나. 특정 세대가 원래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끼리 뭐 한 거야? 공유한 거야. 이건 무가 발표한 B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축적성 C의 사례를 잘 했고, 그 다음에 무는 예, 여기 B. B 공유성을 지난 시간에 한 거네. 그래서 A와 B 요건 지난 시간에 한 거네.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병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감정 절제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훈육. 얘가 학습이네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얘를 D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D가 학습성이고 이게 바로 병이 했네. 이렇게. 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했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죠. 네, 해보겠습니다. 문화가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 이게 뭐지?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공유성이야. 공유성은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돼요? 그렇지. B가 됩니다. B이다.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문화가 경험과 상징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라고 하는 거 학습성이죠. 학습성은 어디 있어요? D입니다. D. 그렇지? D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은 뭐냐면 갑은 전체성 선택했어요. 네. 그래 놓고 정의한 변동성을 말했지. 얘가 잘못 말했지. 아무튼 전체성이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존의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한다. 이건 변동성이잖아. 갑은 변동성 아니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 발표한 문화의 속성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정의 발표한 건 변동성이야. 그런데 세대를 전승하면서 더 풍부해진다. 이거 축적성이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무가 발표한 문화의 속성은 공유성입니다. 그래서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 이건 전체성 설명이잖아. 그렇지? 네, 틀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도 안 복잡하죠. 네.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번 문제 어려웠나요? 15번 문제는 7월에 봤던 7월 학력평가 문제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문제 유형들은 기출을 좀 푼 학생들은 많이 나와 있었어요. 비율 문제입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와 B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합니다.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죠? 사회보험이죠.
그 다음에 B는 사후 처방적,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부터 중복 수급자의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서 50% 감소했다. 그리고 중복 수급자의 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에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이 70%, 공공부조가 26%고 비수급자 두 개 다 어느 것도 받지 않은 사람이 14%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중복 물어보고 있지. 그치? 중복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 자, 여러분 T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크게 이렇게 뭔가 그려서 쫙 표현이 되면 되게 좋더라고요. 비수급자가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비수급자가 14%입니다. 14%. 그러면 수급을 받는 사람은 얼마예요? 수급을 받는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되죠? 그렇지. 86%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이 가운데서 여러분 뭐지? 예, 사회보험을 받는 사람이 얼마냐면 4회. 다시 말해서 A를 받는 사람이 70%입니다. 그렇죠? 7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이를 봐봐요. 여기 이렇게. 여기 너무 넓게 했다. 70%. 여기 70%야. 그러면 여기 요만큼이 몇 퍼센트야? 요만큼이? 여기 14, 여기 70이야. 84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죠? 16입니다. 16. 그쵸? 그러면 이 공공부조의 수급을 받는 사람은 모두 얼마라고 했어요? 공공부조의 수급을 받는 사람은 모두 26이라고 했습니다. 26. 네. 그러면 공공부조만 받는 사람은 16이고 나머지 얼마? 여기 10. 10만큼은 뭐지? 겹친다. 여기 10만큼이 뭐야? 중복수급입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죠. 그쵸? 그려보면서 하면 편하죠. 그래서 중복수급이 10%야. 이렇게 찾은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 A만 받는 사람은 몇 명이겠어? A만 받는 사람? 70 중에서 여기 중복 10 빼면 그렇지. A만 받는 사람 60. 그럼 B만 받는 사람은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자, 여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야. T 플러스 30년 한번 해볼게. T 플러스 30년. 쭉 해볼까? 비수급자가 얼마야? 15%란 말이야. 그러면 수급을 받는 사람이 얼마다? 85%야. 그런데 똑같이 보세요. 77%가 여기다 B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77%가 여기 더 해주지. 77%가 A, 77%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빈 거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얼마 나와요? 여기 얼마 나와요? 그렇지. 8하고 나오죠. 여기가 8이야, 8. 여기 8 나와요. 근데 비수급자의 비율은 여러분 얼마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급자의 비율 찾아낼 수 있지. 봐. 중복수급자의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 50% 감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면 여기 몇 퍼센트야? 5%란 말이야. 아, 그러면 여기 B만 받는 사람이 8이고 여기 5가 이렇게 더해졌구나. 여기 5. 이렇게 더해졌구나. 그렇지. 그래서 B는 모두 얼마? B는 모두 얼마다? B는 13%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요? 기억. 그래서 여기가 13%다. 이렇게 찾는 거야. 괜찮아. 네. 이렇게 거꾸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해볼게. A만 받는 사람이 얼마다? 72%. B만 받는 사람은 얼마다? B만 받는 사람 여기 해놨네. 8%. 그렇지?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 자, 여기 T년과 T 플러스 30년에 중복 수급자 수가 동일하다라고 돼 있어. 자, 전체의 10%고 전체의 5%인데 수가 동일하대요. 그러면 여기 전체 100명이라고 치고 자, 여기 전체 200명이라고 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200명의 5%니까 여기도 10명이요. 10명. 이렇게 맞춰주면 되잖아. 따라서 이론대로 해보면 비수급자도 얼마겠어? 30명이겠지. 200명이 15%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다 한 겁니다. 다 한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틀린 거 없죠? 네. 제가 숫자를 이렇게 설명은 잘 해놓고 숫자를 틀려가지고.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은 T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 기억이 여기 있어요. 기억 이거입니다. T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도 높고, T 플러스 30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 5%보다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큽니다. 높은 게 아니라 크다. 네, 틀렸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 만.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거 어떤 거야? 공공부조죠. 따라서 B만 해당되는 수급자 비율 물었습니다. 여기 16%고요. 여기는 8%야.
자, 여러분 봐봐. 소비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 8%고 T년이 뭐 16%야. 그래서 T 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 8% 감소했다. 이러면 돼, 안 돼? 그렇지. 이런 거 다 풀어놓고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너무나 아깝죠. 그쵸? 이거 단순히 차이를 빼면 이건 뭐라고 해? 퍼센트 포인트 감소한 것이고요. 16에서 8이 됐습니다. 그러면 절반으로 감소한 거지. 50% 감소한 거죠. 원래 16이었는데 8로 절반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50% 감소한 것이다. 이거 감소율.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감소율 계산해보면 원래 16이었죠. 16에서 8로 얼마만큼? 8만큼 감소한 거야. 곱하기 100이야. 그래서 얼마? 50%라고 해야 돼. 또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한번 썼습니다. 네, 틀린 거예요. 다 해놓고 이거 틀리면 진짜 아깝지.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여러분.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뭐겠어? 수급자 여기지. 그렇지. 제도의 수급자 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86명이고 이때는요? 200명의 85%잖아. 그러니까 170명인가? 그렇지. 따라서 동일하다.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 하시면 돼요. 정부 재정으로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따라서 뭐지? 공공부조 B만 해당되는 수급자 수는 T 플러스 30년이 B만 해당되는 수급자 수는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30년 여기 얼마예요? T 플러스 30년이 B만 해당되는 거? B만. 여기 16이죠. 그렇죠? 16입니다. 16. T 플러스 30년. T년은 얼마예요? 그렇죠? 100이라고 했을 때 16% 이거 16이네. 16이네. 똑같이. 그렇죠? 따라서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네요. 5번. T년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상호부조의 원리 적용되는 거. A만 해당되는 수급자 수는 얼마예요? 60. 그치? 60이고요. 100명이라고 쳤으니까.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의 비수급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T 플러스 30년의 비수급자 수 여기 찾아냈네. 15%. 200에 15% 30. 따라서 2배 딱 맞네요.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긴 한데 7월에도 보여줬고요. 기출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얘는 대비가 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죠. 개념에서 함정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죠. 16번 문제. 이게 참 16번 문제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도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뭐가 개념이 없이 이것도 뭐야? 주제 찾는 거야. 주제 찾는 거. 6월에 이어서 2번 연속 나왔습니다. 내려고 하나 봐. 대중문화의 기능, 역기능 6월에도 나왔는데 9월에도 문제 형식 똑같이 해서 나왔어요.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의 기능. 의료 지식, 법률 지식 등과 같은 것은 오랜 기간 숙련을 통해 얻은 전문 지식으로서 얘네가 뭐래요? 소수의 특권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의무교육의 확산과 TV,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로 이제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응급 상황이나 법정 분쟁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골프는 뭐냐면 골프는 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였다는 거야. 여기 소수의 특권, 상류층이 즐기는.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대중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활성화돼서 이제 골프가 친숙해지면서 대중에게 친숙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되었다. 구조가 똑같지? 그치? 소수의 특권을 대다수가, 상류층이 즐기는 걸 대다수가. 그거 찾아보면 되는 거야. 해보겠습니다. 오락 및 여가의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 혹시 이거 고른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럼 안 되지. 그치? 이 의료 지식, 법률 지식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게 오락 및 여가 아니잖아. 그치? 공통적인 거야. 고급 문화를 대중화해서 평균적인 문화 수준을 높인다. 그렇지. 여기 소수의 특권, 소수 사람들이 상류층이 즐기는 고급 문화의 대중화. 그래서 문화의 민주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돼요. 네. 3번. 성숙한 시민의식을 재고 정도를 높인다는 거야. 시민의식을 높여서 사회의 다원화, 위와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을 견제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여기 소수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걸로 골라서 안 돼. 대중을 수동적인 문화 소비자에서 주체적 생산자로 만든다. 안 나왔습니다. 네. 은근 틀릴 수 있었을 것 같아. 쉽다고 저는 말은 하는데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2번.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관료제, 탈관료제.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지. 예, 틀리면 안 되는데 여기도 함정이 약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조직 운영 방식, 관료제, 탈관료제 나와 있죠. 예, 평가 요소가. A가 기존 부서의 업무를 지나치게 분화하고, 이게 뭐예요? 여기 힌트 나와 있습니다. 전문화. 부서 간 벽을 공고히 한다. 분업화. 따라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관료제의 특징이죠. 업무의 분업화, 세분화, 전문화. 그래서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여 마치 자신이 기계의 부속 같다고 느낀 구성원들이 더욱 수동적으로, 그래서 인간 소외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네모기업은 조직 운영 방식을 B로 바꾸는데요. B로 활용해서 부서 간 벽을 허물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제 해결에 특화된 새로운 부서, 팀제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지. 그치? 따라서 탈관료제 조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고 해체하고. 동시에 이 기업은 사원들의 소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내, 친목, 소모임 뭐 이런 것도 만들었대요. 기업입니다. 과업지향적인 사회집단 맞죠? 공식 조직입니다. 따라서 맞고요. 여기 맞아요. 리을은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집단이다. 왠지 맞을 것 같지? 여러분,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집단을 뭐라고 해요? 공동사회라고 합니다. 공동사회. 공동사회의 대표적인 예가 뭐야? 가족 같은 거. 얘는 일부러 인위적으로 사내, 친목, 소모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이익사회란 말이야. 따라서 이거 틀렸고요. 이런 데 함정 빠질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럼 안 빠지죠? 니은 디귿과 달리, 리을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여러분, 여기 기존 부서, 새로운 부서, 소모임 다 공식적, 체계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하는 어떤 교육기관이 아니잖아. 모두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네, 틀렸고요. A는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로 자의적인 의사결정을, 그렇지,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규약, 절차, 매뉴얼 강조하거든. 3번이 정답입니다. B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선발하고, 얘가 연공서열이야? 아니지. 성과나 능력에 따라서 하게 되죠. 틀렸고요. A는 뭐지? 관료제는 뭐예요? 이렇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에서 의사결정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얘를 뭐라고 해? 하향식. 얘가 바로 상향식.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18번 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갑국에는 400여 종의 지역 전통주가 있었어요. 갑국을 지배하게 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배하게 된 을국은 막대한 이익을 지배하게 된 을국은 여기까지 안 해도 돼. 갑국의 전통주 제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자 뭐죠? 강제적 문화적 변이 나타난 겁니다. 그쵸? 뭔가 강제적으로 전통적인 문화를 사용하지 못해 기존의 문화 요소로 사라지도록 하는 거죠. 그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직접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자국의 재료를 들어왔고요. 직접 술을 제조했고 판매했습니다. 을국으로부터 독립한 갑국은 현재까지도 갑국의 이 전통주는 그래서 문헌 내만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제적 문화적 변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병국 근로자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할 때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이 전통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병국으로 대거 귀한 전국의 근로자들이 최근 이 전통주에다가 병국의 전통주에다가 자신들이 전국에서 가지고 온 뭔가 약재를 섞어가지고 마셨습니다. 뭔가 믹스됐네. 그렇지? 뭔가 융합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효능이 알려지자 주류회사가 얘를 상품으로 판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어때요? 병국의 문화 요소와 전국 사람들이 직접 가져온 약재가 버무려져서 직접 전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서는 강제적 문화적 변의 결과로 문화 융합이에요. 전통주는 문헌에만 존재하고 사라졌단 말이야. 문화 융합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나에서는 발명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직접 전파입니다. 전파. 그래서 외재적 문화 변동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달리 나에서는 자극 전파 아니에요. 직접 전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화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지. 갑국의 전통주가 문헌에서만 존재해. 이제 사라졌잖아. 그렇지. 상실됐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에서 그렇지 직접 전파입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얘도 약간 헷갈리는 선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기억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무슨 정치화법 보는 것 같았어. A국으로 이주한 갑은 어떤 보건소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주한 근로자네요. 이주한 근로자이면서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차별을 당하자 승진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려고 지방관리직 시험에 응시하려 했습니다. 보건소 부소장은 규정상 A국 국적이 없으면 관리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거예요. 너 국적 없잖아. 시험 못 봐. 이렇게 한 거죠. 이에 갑은 이 시를 상대로 수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첫 번째 1심 법원은 너 A국 국적 아니잖아. A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관리직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외국인은 이런 관리직 이거 시험 못 봐라고 한 거지. 이제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2심 법원 다시 2심에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의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차별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긴 거죠. 그렇죠? 2심 판결에 그래서 이 시가 이제 불복한 거죠. 여기는 이번에는 얘가 승소를 했으니까, 갑이 승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현재 상고심, 3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A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2심 판결을 지지하는 거예요. 누가? 갑이 승소한 거야. 네, 이걸 지지합니다. 따라서 이 시의 판결 불복을 이 판결을 불복하고 3심을 막 시가 청구했잖아. 얘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갑은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 갑이 차별을 받긴 하죠. 그쵸? 근데 역차별이 아니잖아. 예. 여러분, 갑은요 적극적 우대 조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주 노동자이자 여성이라고 하는 소수자라는 이유로 다르다는 이유로 뭐 하고 있어요?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 안 나타났고요.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서 그 상대방 쪽에서 받는 차별을 역차별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갑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서 그쵸? 여성이자 이주 노동자. 그렇지. 따라서 맞고요. 그 다음에 2심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주장에 그렇지 근거가 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 차별 금지 이걸 위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제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맞고요. 기역은 이 시민사회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A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지. 니네 시 이거 졌다고 해서 다시 막 판별 불복하는 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잖아.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되고요. 표 문제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여러분 조금 더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숫자를 딱딱 구하면 오히려 더 쉬운데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변화 정도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감소, 변화 없음 증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기를 T시기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50년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 T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절반이고요. 50%고요. 그 다음에 노년 인구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 그렇다면 자 노년 인구를 X라고 하면요. X라고 하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3배래. 그러면 얼마야? 3X지. 그치? 3X. 여기가 1X라고 하면. 네. 그리고 이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50%래. 그럼 부양 인구 얼마 하면 돼요? 그치? 6X지. 저 진짜 친절하게 한 겁니다. 따라서 0에서 14세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3대 6대 1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편의상 어떻게 하면 좋겠어? 100명이라고 쳤을 때 3대 6대 1로 나누는 거야. 30, 60,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됐어? 첫 번째로 이렇게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A 시기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 시기 이렇게 가는 걸 A 시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여기를 B 시기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구 양상을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시기와 B 시기 동안 전체 인구 변화가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100명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 갈등의 정도는 노년 부양비에 비례하고, 다시 말하면 노년 부양비가 높아질수록, 노년 부양비가 뭐겠어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크기야. 그러니까 한 사회의 노년 비중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갈등의 정도가 높아지겠지. 그리고 경제 성장의 동력은 부양 인구에 비례한다. 얘가 줄어들면 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게 선진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시기에 봐볼게요.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여기 30%인데 요거 감소했다는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근데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 여기 60 그대로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는 당연히 어때요? 감소했겠지. 유소년 부양비 여기 구하는 거 있잖아. 부양 인구 60으로 그대로 있는데 유소년 인구는 여기 떨어졌잖아. 분자값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값이 어떻게 되죠? 그쵸? 작아지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 맞죠. 그러면 당연히 노년 인구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부양 인구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여기 줄어들었는데 전체 인구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늘어났겠지. 그치?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 여기서 또 여기 또 감소한 거야. 또 감소했어. 여기 대비 여기 또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부양 인구의 비율도 감소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60이 아니라 감소한 거야. 그런데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됐대요? 증가했대요. 자,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의 상대적인 크기. 자, 얘는 전년 대비해서 얘는 전체 증가했다는 거야. 자, 이거 유소년 부양비 봐요. 얘 줄어들었어. 얘도 줄어들었어. 근데 전체 크기가 증가하려면, 그렇지, 얘가 더 많이 줄어들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분모값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더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커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65세 이상 인구는 어떻게 되겠어? 전부 다 줄어들었고, 여기 전부 다 더 많이 줄어들었고, 얘가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얘도 올라갔겠죠. 그치? 네.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었겠다.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시기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A 시기, 여기가 부양 인구예요. 부양 인구고, 피부양 인구는 뭐지? 부양을 받는 인구야. 전체 인구 변화가 없어. 부양 인구 60이면 피부양 인구 40으로 그대로란 말이야. 따라서 틀렸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시기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그렇지, 더 많이 감소해야 됩니다. 여기가 감소했는데 여기가 감소할 때 더 많이 감소해야 전체적으로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하지.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2번 정답이 되고요. 세대 간 갈등은 B 시기보다 A 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대 간 갈등 뭐라고 했어요? 노년 부양비다 라고 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야. 자, 이때는 뭐야? 60분의 여기가 10보다 더 커진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여기는 어때요? 60보다 더 작아졌어. 60보다 더 작아진 상황에서 여기는 어때? 더 커졌어요. 그러면 노년 부양비는 이때가 더 크지. A 시기보다 어때? B 시기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노년 부양비가 B 시기에 더 커지니까 세대 갈등도 이때 더 커지지. 그치? 따라서 틀렸다. 계산을 딱딱하면 더 편한데 이게 증가 감소로 보니까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T년의 총 부양비는 100보다 작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부양비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총 부양비. 그렇지. 부양 인구 대비, 부양 인구가 나머지 두 인구를 상대적인 크기야. 40 이거야. 이게 총 부양비야. 곱하기 100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66.666 뭐 이렇게 나오죠. 그쵸? T 플러스 30년 어때요? 그치, 똑같이 60분의 여기가 변함이 없으니까 여기 줄어들었지만 여기 늘어나서 여기도 그대로 40이야. 따라서 이때랑 이때 어때요? 같습니다. 예, 100이다. 틀렸어요. 예.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 여기 노년 인구는 어때요? T년보다도 많고 T 플러스 30년보다도 많은 거지. 왜 그래? 여기 줄었는데 여기 더 줄어들어서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능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9월 모평 문제라서 그런지 제가 이 문제를 대하는 마음도 다르고 여러분도 아마 달랐을 것 같아. 확실히 선지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 그런 부분들마다 실수했다면 진짜 자신을 원망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막 이 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 실수들을 잘 분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능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분석이 더 중요하고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6월, 9월 싹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진짜 정교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굿럭 투 유!